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네 가지 공모 지표를 가지고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현대중공업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전격 발표가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양산업에 속해 있다. 투자 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자도 있고요. 아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수주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기회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갑론음박이 심한 그런 공모주인데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이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기업에 대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선박, 해양플랜트, 엔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공모가는 6만 원, 즉 상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진행하는 공모주는 다 공모가 상단으로 확정이 되고 있죠. 상단이 확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문제 있는 공모주입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가 1조 원을 넘긴 대여급 공모주가 되었고요. 바로 내일부터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먼저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3개의 기사를 제가 대표적으로 꼽아왔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청약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회사에서 PR 목적으로 약간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 선박 투자입니다. 공모로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친환경 디지털 선박에 3,1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3,200억, 해상 그린 수소 인프라에 1,30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아시다시피 지금 증시를 주름잡고 있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친환경입니다. 그 중에서 또 수소가 대체 에너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역시 미래의 성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수소 이러한 키워드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리고 경쟁사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쟁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을 했는데 세계 유수의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상장하고 나서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식을 배정해줘라.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에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이 공모주를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기사에 그냥 나온 얘기지 실제로 의무 보유 확약이 얼마큼 나왔는지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서 살펴봐야겠죠.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서 간단하게 이 현대중공업이 얼마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유사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3가지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비교를 해서 매출액은 가장 높습니다. 이익도 가장 양호한 수준이에요. 근데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흑자가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 3사 모두 다 적자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선박의 주요 원재료인 후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업체들이 공사 손실 충당금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충당금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미리 잡는 겁니다. 원가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만큼 원가에서 손실이 나겠구나 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충당금을 잡다 보니까 이 장부상에서 적자가 난 겁니다. 나중에 생각보다 후판 가격 상승이 좀 덜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선 3사가 다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조선업체들은 현재 실적보다 수주, 얼만큼 수주를 했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주량이 미래의 실적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조선 빅3의 수주 목표 달성량을 살펴보니까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상당히 수주 목표 달성률이 80% 이상입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에 비할 바는 아니죠. 현대중공업은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150% 정도, 즉 50% 이상 초과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무 안정성을 비교해보면 부채 비율은 3사 중에서 가장 낮고요. 차입금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근데 PBR, 즉 주가순자산 비율 관점에서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이나 실적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가장 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시장에서 조선업체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이게 경기 민감주가 그때까지 상당히 주가가 좋았고 실적 기대감이 막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공사 손실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고요. 두 번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커지면서 경기 민감주가 다시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조선주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기관 투자자들은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현대중공업의 수요 예측 결과를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그런 업체들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4가지 지표 관점에서 비교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수요 예측 비율입니다. 1836대 1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역대 공모주와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위 2.5%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통 가능 비율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3%가 나왔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 상장하고 나서 유통되는 물량이 한 10% 정도다. 이것도 상위 1.7%,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 현대중공업이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16%라고 증권신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고 나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53.1%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16%에서 한 10% 초반대로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입니다. 근데 이거는 앞서 살펴본 이 3가지 지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왔어요. 백분율로 따지자면은 67.8%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공모 지표를 가지고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이 각각의 4가지 지표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의 순위를 구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지표별로 가중치를 둡니다. 그 가중치를 두는 방식은 역대 그런 공모주가 상장을 하고 나서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즉 수요 예측 비율이 높은 그런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어땠는지 상관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가 높은 공모지표에 가중치를 더 뒀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한 것이 공모지표 종합 점수입니다. 종합 점수를 살펴보니까 100점 만점에 79점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상위 12%입니다.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빅3 중에서 실적, 재무비율, 수주 성과가 현재 양호합니다. 하지만 공모가 기준으로 PBR을 계산을 해보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니까 공모가 초과 상단 제출 비율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공모를 참여하면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근데 핫한 공모주들, 뭐 더블을 낸다든지 따상을 낸다든지, 자, 그런 공모주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공모가 초과 상단 제출 비율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공모가가 상단보다 더 높게 설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상당히 핫하고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환호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먹을 룸이 확실히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낮았습니다. 전체 백분율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67% 정도. 그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 얘기는 일단 현대중공업 공모주에 참여를 하면 수익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사이드는 그리 크지 않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 공모주를 가지고 야, 이거 완전 사양 산업이고 투자 매력이 없는데 왜 참여하냐.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SD 바이오 센서, 크래프톤과 비교를 하는 그런 참여자가 많았습니다. 자, 근데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SD 바이오 센서나 크래프톤보다는 양호한 성과가 기대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45점, 크래프톤은 한 40점 정도였습니다. 이거보다는 확실히 현대중공업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후에 청약 경쟁률, 청약 증거금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모주의 투자 매력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유통 가능 물량 이 비율이 확정이 아니죠. 실제로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오고 현대중공업이 어떤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배정을 했는지, 자, 거기에 따라서 실제 의무 보유 확약이 확정이 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유통 가능 물량, 유통 가능 주식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청약 결과, 종전에 기사에서 봤을 때는 사전 청약을 진행했더니 거의 그냥 2배 이상이 몰렸다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사주 청약을 진행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현명한 투자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